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두루미와 단정악 등 철새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모여드는 곳인데요. 시베리아 등지에서 월동을 하기 위해 2000km를 날아온다고 하네요. DMZ 근방에 있는 겨울 여행의 성지라고 부르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2024년 12월 21일에 사진 모임 일정이 잡혀서 철원에 단정악을 찍으러 갑니다. 철원에 있는 두루미 탐조대로 가기 위해 서울 강서에서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출발했습니다. 오전에 눈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서울을 벗어나니 그야말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겨울 운전은 어려워서 이렇게 눈 오는 날 장거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조수석에 타고 눈 내리는 걸 보면서 가니까 정말 신나더라고요. 가는 길에 따끈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눈 내리는 걸 구경할까 하다가 철원에 가서 두루미 보면서 마시려고 그냥 패스했어요. 그런데 철원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딱 그쳐버리네요. 멋진 풍경이 나타나면 바로 찍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탐조대에 가는 길에 노동당사가 있어서 들렸다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다 보니 이렇게 발자국 하나 없는 눈 쌓인 장면을 보게 되네요. 이래서 오래 살아야 하나 봅니다. 순백으로 펼쳐진 노동당사와 철원 역사공원 그리고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이 평화롭게 보이네요. 노동당사는 1946년에 완공된 3층짜리 건물인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의 노동당사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반공활동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자비한 고문과 학살을 당한 가슴 아픈 곳이랍니다. 6.25 전쟁의 참화로 건물이 검게 그을렸고 곳곳에 포탄과 총탄 자국이 있어요. 흰눈으로 덮여진 노동당사가 그 아픔을 잠시 가려주고 있네요. 사진을 찍고 주차장으로 와보니 귀엽게 생긴 트랙터가 그새 주차장에 있는 눈을 치워버리네요. 네네, 감성보다 안전이 먼저죠. 외국 못지않은 멋진 사진 찍고 서둘러 두루미 보러 다시 출발합니다. 이 외진 곳에 부동산 사무소가 곳곳에 있어요. 부동산은 문외 아니라 패스합니다. 눈 덮인 논밭에 두루미 가족이 보여서 잠시 사진을 찍어봅니다. 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3,500여 마리 남아있는 희귀종이에요. 철원 5대쌀로 유명한 철원평화는 조생종별을 일찍 수확하여 조기에 남아하는 제두루미의 먹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철원군이 매년 먹이주기 운동을 펼쳐서 현재 개체수가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하얗게 뒤덮인 평야를 넉넉히 바라보며 가다 보니 어느새 DMZ 두루미 평화타운에 있는 철새 도래지 탐조시설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차량이 많지 않네요. 두루미 탐조대는 입장료가 15,000원이고 10,000원은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줘요. 철원에 있는 가맹점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휴관이고 매표소 옆에 두루미에 대한 정보와 주의사항이 적혀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11월에서 3월까지 철새들이 있는 이 기간에 오시면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철새 보호 울타리가 보이고 그 옆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는데 추위를 피해서 편안하게 관람과 사진 촬영을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컨테이너부터는 앞에 가림막이 없어서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춥지 않았어요. 의자도 놓여 있답니다. 처음으로 본 두루미들이 모이 먹는다고 단체로 머리 파묻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고 웃겼어요. 빨간 눈을 가진 제 두루미가 성체이고 회색 머리가 새끼입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전 8시에 먹이를 준다고 하네요. 저희가 토요일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먹이만 먹고 날지를 않아요. 하긴 이곳에서 충전하고 또 멀리 날아가야 하니 그렇겠죠. 그래도 그렇지 9시에 도착해서 거의 4시간 넘게 딱 한 번 날았어요. 그것도 눈 치운다고 트랙터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때문에 놀라서 날아오른 거죠. 그나마 다행이죠. 저희보다 늦게 오신 분들은 나는 것도 못 봤어요. 간간히 몇 마리씩 날기는 해요. 하지만 단체로 날아오는 걸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멍하니 구경만 하느라 영상은 못 찍고 사진만 몇 장 건졌어요. 일행 중에 한 분이 감사하게도 망원렌즈를 빌려주셔서 두루미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지만 귀여운 몸짓들 때문에 계속 보게 된답니다. 이래서 새사진에 빠지는가 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온난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겨울 철새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시간 내서 아이들과 꼭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풍경에 홀딱 반한 하루였습니다. 이곳에 매점이 있는데 철원 상품권으로 5,000원짜리 떡라면을 먹었어요. 추운 곳에 있다가 먹는 끓인 라면, 이건 국룰입니다. 라면 한 그릇 덕분에 곱빼기로 행복했답니다. DMZ 두루미 탐조관광 프로그램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하고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쌓인 풍경만 보고 패스했던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에 다시 왔습니다. 1930년대 옛 철원 시가지를 재현한 거리이며 양장점, 극장, 소방서, 관동여관 등 다양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들어가 보면 좀 더 재미있어요. 양장점 안에 들어가 보니 어릴 적 외할머니가 쓰셨던 재봉틀이 보이네요. 늘 조용하신 외할머니가 갑자기 보고 싶네요. 양장점에서 가족 사진 한 장을 무료로 찍어 주신다고 하니 옛날 교복 입고 한번 찍어보세요. 극장에서는 옛날 영화를 상영하는데 시간이 맞으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소이산을 왕복하는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을 볼 수 있는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못 탔어요. 철원 상품권 5,000원이 남아 있어서 이곳 복고다방에서 차 한잔 마시러 갔어요. 실내에 붙여진 표 문구가 너무 재미있네요.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도 차 맛은 기대 이하여서 많이 아쉬웠답니다. 이런저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소품들로 위로를 받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산 자락에 뚫린 경원선 폐터널 속 역고드름을 보러 갔어요. 일제강점기 때 용산과 원산을 잇는 철로를 건설하던 중 일본의 패망으로 방치된 터널이라고 하네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평화누리길 12코스 종점이기도 합니다. 저 다리 위에 경원선 옛 철교가 보이네요. 길이 좁으니 조심 운전하시기 바래요. 이곳이 춥긴 추운가 봐요. 고드름을 이곳에서 다 보네요. 아래에 몽글몽글한 역고드름이 올라왔는데 올겨울이 가기 전에 위에 있는 고드름하고 맞닿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역고드름은 3월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출발했는데 노을을 보면서 집으로 갑니다. 맛있는 손두부집에서 뜨끈한 전골로 피로를 풀고 오늘 일정을 끝냈어요. 점점 짧아지는 겨울이 아쉽기만 하네요. 올겨울이 가기 전에 철원에 가서 겨울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